항상 연말에 서점에 가면은 트렌드와 관련 책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되게 오래전부터 읽고 왔었고 그러한 책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읽어서 뭐 하지? 안녕하세요. 주방을 배경으로 저 주방을 써먹어야 되는데 언제 써먹죠, 피디님? 오늘은 오래간만에 나바시, 나를 바꾸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칠판에 서지 않고 조금 편안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벌써 10월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서점을 다녀왔거든요. 항상 연말에 서점에 가면은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를 필두로 트렌드와 관련 책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되게 오래전부터 읽고 왔었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연말이 되면은 저도 그러한 책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읽어서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과거에 그런 책들을 구매했을 때 저의 어떤 태도를 떠올려 보면 그냥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아는 척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야, 올해 트렌드는 이거래. 야, 2025년에는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한대. 그런데 우리가 트렌드를 알려고 하는 거는 사실상 내 삶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도구 하나를 얻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구를 내가 쓸 수 있는 상황인가, 그리고 그 도구가 나한테 필요한가에 따라서 저는 그 책을 무작정 읽기보다는 먼저 점검하고 그 책을 살지 말지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피디님 혹시 게임 하세요, 게임? 솔직히 게임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조금은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그 남자 대표님들 중에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백종원 대표님도 게임 막 이런 거 도구 사가지고 막 와이프한테 들키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사업하지 않고 그냥 어쨌든 개인적으로 성장이나 성공을 이뤄가는 과정은 어떤 것과 같냐면 내가 쓸 수 있는 도구들을 계속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으는 것과 같아요. 근데 게임을 이렇게 해보신 남성분들은 이미 그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거예요. 뭐냐면 레어템일수록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는 나는 좋은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나보다 뭔가를 더 잘하는 사람들을 파티원으로 이렇게 구해가지고 같이 무언가 퀘스트를 깨고 그런 가상세계의 경험을 이렇게 현실세계에 적용을 함으로써 뭔가 사업을 키워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도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재적 도구고 하나는 외재적 도구예요. 자, 이 내재적 도구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외재적 도구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이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할게요. 내재적 도구가 정확히 어떤 것들을 말하나요? 자, 제가 정의하는 내재적 도구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 일에 대한 열정, 열의, 의지,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욕심, 내가 이것을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끈기와 같은 것들이 내재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러면 외재적 도구는 무엇을 말하냐면 인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나 학식이 될 수도 있고 트렌드에 대한 정보들도 될 수 있고요. 툴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에 적당한 툴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뭐냐면 내재적 도구를 먼저 세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업 씬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투자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귓동량으로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서 혹은 내가 정말 마케팅을 잘해서 투자를 받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냐면 바로 창업주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본다고 해요. 이 창업주는 이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들면 투자자는 그때 투자를 결정한다고 해요. 외재적 도구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내재적 도구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봐도 이 내재적 도구가 단단하신 분들은 가는 길이 험난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떠한 역경들이 있을지언정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하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외재적 도구만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잠깐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그 끝이 안 좋은 경우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 두 개가 같이 만나서 시너지를 이루면 그것이야말로 대박 사업, 대박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순서를 먼저 정한다면 이 내재적 도구를 먼저 개발시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트렌드 도서 그거 왜 읽어요? 라고 질문을 드렸던 건 내가 지금 이미 내재적 도구를 잘 세팅이 되어 있어서 나는 외재적 도구만 있으면 나는 조금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내가 내재적 도구들도 잘 세팅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외재적 도구에만 눈을 돌리고 있는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맥이라든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퀄리티 좋은 도구들로 잘 세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내재적 도구의 퀄리티가 좋은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그 외재적 도구의 퀄리티도 좋게 따라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미 좋은 사람으로 비춰주고 내 능력이 월등해 보이면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찾아와서 같이 무언가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친해져요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나를 잘 키우고 그다음에 내 내재적 도구들의 퀄리티를 높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건강한 내재적 도구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동기부여의 힘이고 그리고 하나는 거기에 대한 내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동기부여와 의지는 기질적으로 무언가에 도전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끈기 있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나에게 그런 환경에 나를 놓아야지만 이 두 개가 힘을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동기부여는 되게 잘 받는 스타일인데 의지는 좀 약한 편이었어요. 의지를 공간으로 사기도 하고 의지를 환경으로 사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무언가를 다이나믹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은 현저히 적은 것 같긴 해요.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환경을 확 바꿀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성인계는 되게 약하잖아요. 내가 그나마 나를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바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으로 내 주변을 세팅해 놓으면 그것이 당연한 것 안에 있을 때 사람은 그 안에서 의지를 발현하게 되거든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루에 택배가 막 100개, 200개 막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을 때 사람을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 옆자리에 있는 친구가 택배 500개, 1000개를 혼자서도 하루에 싸는 걸 보면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저의 경계선을 한번 이렇게 확 확장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내 세계의 한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내 언어의 세계보다 그 세계가 더 큰 사람들과 자꾸 만나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도 커지고 내 생각의 한계도 훨씬 넘어지면서 내 의지가 점점 더 자라나게 되고 하고 싶은 일의 책임감도 함께 자라나거든요. 꼭 사람을 바꾸는 환경 안에 나를 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플리크입니다. 플리크는요 온라인을 기반으로 진행되지만 나를 성장시키고 싶은 사람들,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꿈을 꾸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가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희 남편이랑 저랑 루이가 제일 좋아하는 소울푸드가 삼겹살이거든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삼겹살집에 가서 삼겹살을 먹으면 한 번 먹는데 한 8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플리크에서는요 한 달에 월 99,000원을 내면 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본인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꿈을 달성해 가는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실행하고 행동하면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내 사업체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만큼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미 플리크 안에서는 그 플리크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신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재적 도구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켜서 내가 나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 내재적 도구가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공표의 힘을 엄청나게 많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내가 보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장해. 내가 보고 있는 유튜버가 저 사람 시작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저 사람 되게 멋있어졌다라고 하는 경험들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 바로 공표의 힘이에요. 이 인플루언서들이나 아니면 이 유튜버들은 계속해서 이 카메라에 대고 매체에 대고 많은 대중들을 향해서 저 이렇게 해볼 거예요, 저 이렇게 살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뱉은 말에는 책임을 지고 싶어 하는 그 기본적인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100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50만큼은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그 공표의 힘을 통해서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 역시도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공표를 할 때는 그나마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적으로 공표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실없는 사람이 되기는 싫거든요. 근데 촌미라고 하는 인플루언서 아세요? 되게 몇 년 전에 그분 계정을 보다가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이렇게 자기 개발 이런 씬에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오랫동안 안 보다가 어느 날 그분이 제 알고리즘에 떠서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사업의 규모도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 스토리를 보고 있는데 촌미님의 팔로워분이 이런 글을 남기신 거예요. 촌미, 너는 네가 말한 것을 정말 다 지켜내고 이뤄갔구나 라는 말을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문구를 보면서 저한테 되게 큰 자극이 되었어요. 이 사람 되게 멋있다. 자기가 말한 것을 책임지고 그것을 다 이뤄내는 사람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순식간에 확 되더라고요. 이걸 하게 되면은 내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걸 하게 되면은 내가 피곤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제가 이렇게 타협하면서 미뤄뒀던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차마 공표하지 못했지만 내가 스스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내자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1번은 새벽 예배에 나가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운동을 매주 하는 거예요. 러닝을 3분만 뛰고 오더라도 간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식단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였냐면요. 일에 대한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월, 수, 금 이 3일은 내가 무조건 회사에 남아서 이 회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야근을 한다. 이거는 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해야지의 영역으로 오니까 너무 지금 저 삶이 에너지틱하고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막 스토리에다가 썼거든요. 연미솔 너 오늘도 약속을 지켰구나. 네가 다짐한 것들을 오늘 3개나 다 해냈구나 라고 하면서 잘했어. 기특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라고 하니까 자기만족감도 되게 높아지고 스스로의 효능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혹시 제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2080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남은 20%만 잘 써도 그 80%가 커버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 11, 12 이게 2024년에 남은 20%입니다. 그래서 이 20%에 집중하면서 나의 내재적 도구를 잘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쓰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플리크로 오세요. 플리크가 여러분들의 성장 메이트가 되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이쯤에서 끝내도록 할게요. 안녕.